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에 엄마는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하고 왔어. 엄마는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어. 엄마가 담임선생님께 불려가서 내가 숙제도 준비물도 안 해온다고 주의를 들었어. 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준비물도 안 챙겨갔다면서? 그러니 엄마는 앞으로 일주일간 내가 숙제와 준비물 챙기기를 제대로 했는지를 선생님께 확인할 거야. 내가 잘했으면 앞으로도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네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 일주일 후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로 여쭤보니 여전히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챙겨온다고 하셨어. 얘들아, 엄마는 요즘 너무나 추워 밖에를 못 나가고 있어. 며칠 전에는 추운데도 갑상선 호르몬을 타려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더니 한기가 들어선지 며칠이나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나빴단다. 오늘도 너희를 키우던 때가 또 생각이 나네. 엄마는 항상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것들을 했을 때는 자유를 주었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지. 하지만 너희가 기본적인 것들조차 하지 않을 때는 벌도 주었어. 아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에 엄마는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하고 왔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 친정어머님께서 말기암이셔서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얘가 반장인데도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챙겨온 지가 꽤 됐어요. 반장이라 반 아이들 앞에서 야단치기도 곤란하고 하니 어려우시더라도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하셨지. 엄마는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어. 엄마가 담임선생님께 불려가서 내가 숙제도 준비물도 안 해온다고 주의를 들었어. 아들아, 엄마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쥐구멍을 찾았어. 엄마가 외할머니 때문에 집을 많이 비웠더니 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준비물도 안 챙겨갔다면서? 그러니 엄마는 앞으로 일주일간 내가 숙제와 준비물 챙기기를 제대로 했는지를 선생님께 확인할 거야. 내가 잘했으면 앞으로도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네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 일주일 후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로 여쭤보니 여전히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챙겨온다고 하셨어. 결국 엄마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 방법을 알아보고는 컴퓨터를 기본 기능만 남기고 다 지웠어. 아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다녀와서는 신나게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얼굴이 노래져서 나오더라. 엄마에게 컴퓨터가 잘 안 된다길래 엄마는 말했지. 너에게 말했던 대로 일주일 만에 선생님께 전화 드렸더니 아직도 내가 숙제도 준비물 챙기는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엄마가 컴퓨터의 기본 기능만 남기고 다 지웠어 라고 말했지. 결국 아들은 엄마가 한다면 하는 줄도 알았을 거고 컴퓨터 게임도 지웠으니 그 후로는 숙제도 하고 준비물도 챙겨갔지. 엄마가 게임을 지운 후 아들은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노는 것은 괜찮겠냐고 물어왔고 엄마는 그러라고 했어. 아들은 1년 만에 결국 집에 있는 관련 책들을 이용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3학년이던 여름엔 동생과 함께 놀더라. 그 후 아들은 계속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엄마는 아들이 프로그래밍 관련 책을 살 수 있게 대형 서점에도 데려가고 필요한 뒷바라지를 했지. 또 아들은 고등학교 때는 미국 대학 원서를 내기 10일 전쯤 에세이가 채 다 써지지도 않았는데도 학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루 대여섯 시간씩 하고 있었어. 그 소식을 알게 된 엄마는 깜짝 놀랐지. 엄마는 아들에게 오케스트라는 1학년 때도 참여했고 일단 미국 유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며 아들을 설득해 기숙사에서 퇴사시켰지. 아들은 집에 와서 에세이도 마저 쓰고 입학 원서도 쓰고 유학 서류들을 잘 챙겨 미국 대학에 제 시간에 보낼 수 있었어. 이처럼 엄마가 자유를 주다 보면 너희가 아주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 하지만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성장하는 거라 생각해. 딸의 경우엔 사실 몸이 많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건강에 더 많이 신경을 썼어. 딸은 몸이 약해서 잠을 남보다 많이 잤고 공부 시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 딸에게는 공부하라는 말도 거의 안 한 것 같아. 그런데도 오빠가 공부를 잘하니 경쟁심 때문인지 공부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더라.
딸은 체력이 약한 대신 공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비교적 꾸준히 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내내 공부를 잘했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뒷바라지 해주기는 했지만 크게 잔소리할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 비록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만화책을 매일 꾸준히 2권씩 빌려보았지만 엄마가 "딸, 할 건 다 하고 만화책 보는 거지?" 하고 물어보면 딸은 "당연하지." 했고 학교 시험 후 좋은 성적으로 증명을 했기에 내버려 뒀지. 사실 엄마는 자식을 키우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자유를 구속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자기 할 일을 확실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이지. 엄마는 너희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한다 싶을 때는 간섭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내 욕심으로 너희를 몰아대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단속했고 기도만 했단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한 너희들은 책임감도 있고 문제 해결력도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개입하지 않으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해.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갈 때는 경고를 하시지. 엄마는 이런 하나님이 좋단다. 엄마는 너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렴.